대통령 취임 우표 이렇게 부족합니까? 소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는 소장파입니다. 저도 소장파인데 저도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그 청와대에서 뭐 시계나 텀블럼이나 기념품 갖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좀 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표 부족하다고 항의 있잖아요. 뭐 어제 그 우체국에 장사진을 친 줄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러 적게 하시는 겁니까? 빗발친다는 걸 알고 있죠. 일부러 적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른바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과 저 스스로도 항의를 했건만 스스로도 본인도 갖고 싶어서 2만 부에 그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발행하라고 수석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발행을 했던 뭐 전례가 또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죠. 일단 우정국에서는 부수도 뭐 이러저러한 또 비판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례에 따라서 2만 부 발행을 한 것이고요. 또 지금 추가로 사실 아우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협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우정국에서 전례를 고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수석님?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각 부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는. 우표 정도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북한 문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표 문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걸로. 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차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데 높은 지지율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맛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겸손하게 이 지지율이 뭐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뭐 욕심 같아서는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우표를 발행해 주세요. 추가로.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졸린다고. 약간 졸립니다. 효과음 나왔고요. 건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에 비교해봐라. 우리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우리 건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그래도 잘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북미 유럽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이 한 60% 정도 되는데 북미 유럽의 평균은 80% 이상이 되니까요. 캐나다 유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안이 70%를 목표로 일단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꾸만 재원 얘기를 하는데 4대강 같은 이 엉뚱한 예산 낭비 사업, 그다음에 자원비리 같은 어떤 예산 낭비, 방산비리 같은 예산 낭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막아내고 모아도 국민들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OECD 평균
세계 2위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다음입니다. 예, 네. 자살률 또 노인 빈곤율,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뭐 OECD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계속 재정 타령만 하다가는 그 쳇바퀴 그 뭐 재정 어떤 배정 구조로 가지고서는 결코 국민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질을 달리할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국정 철학적 관점에서 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네. 우표 발행 꼭 해주시고요. 네. 계속 문자가 오기 때문에 우표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우리 저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시계가 나온 뒤에 계속 입만 열면 시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계. 국민들께서는 또 우표 그러고 있군요. 우리도 이제 곧 시계에서 우표 이런 식으로 이제 저 바꿔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그거가. 내에서도 시계가 부족하다고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항의를 해요? 그럼요. 지금 현재 아직 네. 저 우리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시계를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 달라고? 아니 청와대 근무했으면 또 시계까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인기 있습니까? 인기 있죠. 네. 그리고 정말 같이 근무하면 원래 싫어지잖아요? 예? 같이 근무하게 되면 원래 좀 멀리서 봐야지 상사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해도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가 문비어천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하셨어요. 따뜻한 가슴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 얼마만큼 더 많이 근데 공감을 시계를 왜 안 준답니까 그럼? 그거는 지금 그렇게 이제 따뜻한데. 그 대통령의 뭐 결정 사항은 아니어서 예. 내부적으로 좀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계 그거. 시계 우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그렇게 따뜻한데 우표 좀 더 발행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질문으로요. 예. 가끔 나와주세요. 예. 네. 임기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예.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끝나고 어떤 정부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뭐 어떤 정부로 기억되느냐는 뭐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문제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바꾼 정부. 구체적으로 바꾸는. 예. 그래서 뭐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워라벨 대통령, 워라벨 정부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기억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국가의 워라벨 대통령이 워라벨 정부가 국가의 패러다임과 국민의 삶을 확실하게 워라벨이라는 게 바꿨다. 뭡니까? 이런.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요. 잘 그거 모르십니까 우리 총수께서? 그래서 일만 할 게 아니라 일과 삶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네.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는 삶을 즐길 수 있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균형이 있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워크 앤 라이프 앤 밸런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예, 너무 힘들고 사실은 많이 지쳐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촛불에서 촛불혁명을 이루었고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그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대통령의 따스한 그 어떤 눈길과 감성으로 국민들이 많이 위로는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워라벨 다 좋은데요. 우표부터 먼저 발행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그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하거나 하면 이렇게 주는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그거 예쁘게 잘 만들었던데.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청와대에서 네. 외국을 순방했을 때 이렇게 그 교민들에게 나눠주는 뭐 네, 기념품. 네, 기념품이 있어요. 네. 그거 하려면 꼭 이미 가야 됩니까? 받으려면? 그렇죠. 당연히. 그 국내에서 받는 분과 해외에서 받는 분이 엄연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그건 틀림없이 그 속지주의에 입각해서 그 선물의 그 종류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것은 아마 우리 총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표로 만족할 테니까 우표라도 더 해주시고. 예. 그걸 우정국에도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되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잖아요. 정무수석 비서관인데. 갑자기 제가 우표 예. 건보는 됐고요. 우표부터 해결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제가 안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표 시계가 부족하다고 청와대 근무하는 분들이 항의를 해요? 아, 그럼요. 지금 현재 아직 우리 청와대 근무자들한테 시계를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계 달라고? 아니, 청와대 근무했으면 또 시계까지 꼭 받아야 되겠어요? 청와대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 있습니까? 아, 인기 있죠. 예. 그리고 정말. 같이 근무하면 원래 싫어지잖아요? 예? 같이 근무하게 되면 원래 좀 멀리서 봐야지 상사가 싫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을 보고해도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확실하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다가 이게 제가 문비어천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많이 하셨어요. 따뜻한 가슴까지 가지고 있으니 국민들이 그렇게 공감을 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저희들은 얼마만큼 더 많이 공감을 하는 시계 왜 안 준답니까 그럼? 그거는 지금 그렇게 따뜻한데 대통령의 결정사항은 아니어서 내부적으로 좀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시계 그거. 시계 우표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그렇게 따뜻한데 우표 좀 더 발행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질문으로요. 가끔 나와주세요. 임기가 100일밖에 안 지났어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임기가 끝나고 어떤 정부였다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글쎄요, 어떤 정부로 기억되느냐는 지금 추가로 사실 아우성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추가로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협의를 하자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정국에서 전례를 고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결이 안 되십니까, 수석님? 지금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각 부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하는. 우표 정도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북한 문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표 문제는 어떻게 해주시는 걸로. 자,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차 지지율이 대단히 높은데 높은 지지율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할 맛 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겸손하게 이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러한 높은 지지율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욕심 같아서는 임기 말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표를 발행해 주세요. 추가로.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자가 이런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졸린다고. 약간 졸립니다. 더 이상 국민들에게 허리띠만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OECD 평균 세계 2위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 다음입니다. 자살률 또 노인 빈곤율 청년 실업률 이런 것들이 OECD 최고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계속 재정 타령만 하다가는 쳇바퀴 재정 어떤 배정 구조로 가지고서는 결코 국민의 삶을 바꿀 수도 없고 질을 달리할 수도 없다라는 측면에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국정 철학적 관점에서 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국가의 역할과 기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꾼다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우표 발행 꼭 해주시고요. 계속 문자가 오기 때문에 우표 발행해달라는 얘기가. 우리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시계가 나온 뒤에 계속 입만 열면 시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우표 그러고 있군요. 우리도 이제 곧 시계에서 우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대통령 취임 우표 이렇게 부족합니까? 소장하고 싶어 죽겠는데 저는 소장파입니다. 저도 소장파인데 저도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청와대에서
뭐 시계나 텀블럼이나 기념품 갖고 싶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좀 팔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표 부족하다고 항의 있잖아요. 뭐 어제 그 우체국에 장사진을 친 줄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러 적게 하시는 겁니까? 빗발친다는 걸 알고 있죠. 일부러 적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른바 그냥 관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만 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그 지적과 저 스스로도 항의를 했건만 스스로도 본인도 갖고 싶어서 2만 부에 그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발행하라고 수석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의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추가 발행을 했던 뭐 전례가 또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죠. 일단 우정국에서는 부수도 뭐 이러저러한 또 비판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례에 따라서 2만 부 발행을 한 것이고요. 또 효과음 나왔고요. 건보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 미국에 비교해봐라. 우리 건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우리 건보가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이 건강보험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는 그래도 잘 돼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북미 유럽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건강보험 보장이 한 60% 정도 되는데 북미 유럽의 평균은 80% 이상이 되니까요. 네, 캐나다 유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개혁안이 70%를 목표로 일단 가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꾸만 재원 얘기를 하는데 4대강 같은 이 엉뚱한 예산 낭비 사업, 그다음에 자원비리 같은 어떤 예산 낭비, 방상비리 같은 예산 낭비 이런 것들만 제대로 막아내고 모아도 국민들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우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